자, 기저선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기저선 상태. 자, 기저선이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면서도 정확한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저선은 개인이 느끼는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상태. 이걸 우리가 기저선 상태라고 해요.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상태. 자, 여기서 이제 이 기저선이 뭐라고 제가 금방 이야기했죠? 개인이 느끼는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상태. 자, 이게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할 때 편안하고 익숙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음을 지를 때 편안하고 익숙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울할 때 편안하고 익숙해져 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할 때, 어떤 사람은 짜증을 낼 때. 그럼 편안하고 익숙함이라는 거하고 이 불안, 우울하고 지금 연관을 지었거든. 어떤 느낌이 오나요? 아, 이 기저선 상태가 어떤 사람은 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라앉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기저선 상태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고 익숙한 걸 긍정적으로 쓴다면, 그건 우리가 릴렉스하고 이완된 상태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 쓴다면 기저선이 내려가 있는 이 상태가 무기력 현상을 만드는 무력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축 잃어버린 상태. 자, 그러면 기저선 상태가 높이 올라갔다. 높이 올라가서 뭔가 긍정적으로 쓴다면 이 기저선 상태는 어떤 걸까요? 뭔가 막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막 도전을 하고 뭔가 시련이 닥쳐와도 그걸 극복해 나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기저선 상태가 높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쓰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폭력적으로? 폭력적으로 쓰는 것도 과하게 에너지를 분출한다든지. 그렇죠. 분노. 과하게 재촉하거나 허리업한다든지. 과하게 흥분한다든지. 흥분, 불안, 긴장. 그러면 사람들마다 기저선은 다를 수가 있다. 기저선은. 그러면 심리적인 어떤 걸림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저선이 지나치게 가라앉아 있거나 기저선이 지나치게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이제 불안, 긴장 이런 부분들의 어떤 걸림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저선이 아주 떠 있는데 어떻게? 부정적으로 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심장박동이 좀 빠르다든지 호흡이 얕다든지 이런 증세를 나타내죠. 그렇다면 무력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기저선이 쭉 가라앉아가지고 쭉 되어 있다면 이건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기저선이 낮은 상태예요. 자, 그럼 기저선의 개념이 개인이 느끼는 아주 편안하고 익숙한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 우울함을 어떻게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편안하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울함을 뭐? 편안하고 익숙한 상태로 내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이 우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잠재의식은 이 우울함을 기저선 상태를 지금 우울함에 세팅했기 때문에 우울한 그 정서 상태로 들어간 그걸 뭐?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낀다. 이게 이제 코드를 잘 잡아야 돼요. 의식적으로는 우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잠재의식에서는 그 우울함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 왜? 그것이 더 편안하고 익숙하다. 그럼 편안하고 익숙하다는 건 다른 말로 뭔가요? 우울한 그 정서에 이미 중독되어 있다. 중독이 뭔가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 어떤 일정한 패턴이 계속 지속되거나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반복적인 것이거든. 그렇다면 내가 우울함에 편안함과 익숙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나는 그러한 그 감정에 내가 중독되어 있는 상태다. 중독은 뭐냐면 그 중독 상태로 들어갔을 때 편안하고 익숙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심리적 걸림돌의 대부분 결국은 다른 말로 풀면 중독 아닐까요? 감정적 중독, 화학 물질의 중독.
우리가 게임에 중독됐다, 술에 중독됐다, 니코틴에 중독됐다, 마약에 중독됐다, 게임에 중독됐다, 전부 뭔가요? 중독. 그럼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할 때 그 사람들은 가장 환희를 느끼고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익숙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그걸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걸림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걸림돌, 그러한 어떤 창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한 기저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편안하고 익숙함을 느끼고 그건 이미 뭐 중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 기저선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이제 잡아보니까, 아하, 사람들은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뭐 하면 편안하고 익숙해지면 그걸 선택한다. 그러면 내 삶에 변화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변화하는 건 아주 싫어해요. 변화하지 않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러한 중독이라는 건 내가 폭력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정기적으로 계속 폭력을 반복당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현상까지 진행되느냐면 맞아야만이 뭔가 불안이 없어져요. 오늘 내가 안 맞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맞는 거에 이미 중독, 뭐든지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중독되거든. 아, 우리는 그 어떤 것이든 중독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의 기저선이 거기에 이미 형성되어 있다. 야,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중독을 푸는 데 있어서 기저선으로 풀 수 있다. 그럼 이 기저선은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기저선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요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설명을 길게 드린 거예요. 기저선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기저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나는 이 기저선을 바꿀 수가 있다. 만약에 내가 뭔가 기저선이 약간 위로 세팅이 되어 있고 별것 아닌 거에 자꾸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긴장하고 불안함을 자주 느낀다면 이 사람은 기저선을 뭐 해줘야 될까요? 낮춰주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저선 떠 있는 그걸 현재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낮춰주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는 뭘 하면 기저선이 낮아지나요? 호흡을로만 해도 우리의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중에서 부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낮춰주는 거예요. 우리의 미주신경이 작용해서 기저선을 낮춰준다고. 그럼 기저선이 낮춰지는 것만 가지고도 내 뭐를 바꾼다? 상태를 바꾼다. 그럼 내 상태가 반복해서 바뀌어지면 나의 습관과 중독된 그런 패턴조차도 전부 다 뭐?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저선을 이해하고 기저선을 어떻게 바꾸는가 방법을 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가 있다. 지금 이게 제가 어떤 상태냐면요. 이게 보면 중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중간이. 이게 기저선이 뭐 두 개로 형성되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기저선은 개수가 아니에요. 이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뭔가를 바쁘게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쁘게 하면 이게 끝까지 계속 가요. 중간에 뭘 이렇게 쉬어주거나 이런 게 없이 끝까지 이쪽 방향으로만 쭉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기저선이 계속 뜨겠죠. 뜨고 예를 들어 그냥 요걸 이제 가라앉히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동안 보면. 근데 요거를 예를 들어 어떻게 혼자 예를 들어 뭐 그냥 좀 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치면 확 가라앉아 있잖아요. 가라앉아 있으면 또 계속 가라앉아 있어요. 이게 그쪽 상태,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냥 중독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 번 밑으로 빠지든 위로 빠지든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죠? 가운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가운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가운데가 없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살짝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본인이 그 에너지가 좀 많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이렇게 흥분돼 뭐 수업을 하고 가면 이제 흥분이 돼 있잖아요. 뭔가 지식이 확 들어오고 이제 에너지가 높은 게 들어오니까 저도 소화를 해야 되고 흥분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쨌든 집에 가고 이러면 잘 이제
가라앉혀지잖아요. 예를 들어 가라앉혀진다고 칩시다. 근데 이걸 또 과하게 가라앉히나 봐. 예를 들어 그러면 호흡이나 이완 훈련을 평소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쭉 꺼지잖아요.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곧 꺼지는 건 네. 긍정적인 상태로 이완이나 편안함을 유지하는 거거든. 네. 그건 긍정적인 어떤 기저선을 낮추는 거고 내가 이제 무력하고 막 살짝 이 상태인데 예. 기운이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거는 이 상태로 빠지는 건데 그건 내가 기저선을 낮추는 훈련을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내가 이걸 하는 것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내 에너지를 착 뭔가 축적시키는 그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이쪽 느낌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왔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호흡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어떤 양상이냐면요. 편안함과 이렇게 그렇기보다도 아예 예를 들어 더 내뱉어서 힘이 빠져버린다거나 살짝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힘 빠지는 것 자체는 해석을 이제 바꿨어야 돼, 본인이. 이 힘을 빠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히 충전되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힘을 빠진 건 내 신체 생리적 현상이거든. 그 빠진 건 뭐냐면 완전한 이완, 완전한 자유예요. 완전한 이완과 완전한 자유. 완전한 이완과 자유를 우리는 잘 못 느끼잖아. 근데 이 상태는 뭐냐면 완전히 무력 상태거든. 정말 그건 본인이 느낀 힘 빠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면 그건 대단한 몰입에서 나온 좋은 훈련 효과예요. 근데 그걸 해석을 본인이 금방 이거 때문에 축 처져가 무기력했다라고 해석을 했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훈련할 때 말고 이게 뭔가 어쨌든 무기력 상태로 빠질 때가 좀 있거든요. 자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지금 내가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그럼 그거는 간단해요. 다음에 그 패턴을 나중에 조절하는 방법이 있거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내가 이렇게 쳐지는 게 좋으면 하는 거고. 아니요. 안 좋으면 그게 아니고 좀 이거랑 달라요. 안 좋다 했잖아. 그럼 안 좋으면 내가 끊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내가 훈련할 때 무기력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 이완 들어가는 거는 괜찮거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아닌 거로 들어갈 때는 의식적인 부분이 개입돼야 돼요. 그만! 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지금 패턴 깨기 전에 했잖아. 깨버려야 돼. 그럼 그게 안 좋은 걸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 그러면 그때는 의식적으로 기저선을 올리려는 노력. 올려야죠. 그 상태는. 왜냐면 그것은 지금 무기력한 거 부정적으로 가는 거에 기저선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양극단으로 가니까. 근데 어렵네요. 높아지면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선 되면 의식적인 개입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면 우리가 자율신경계에서 교감 부경은 자동적으로 세팅을 하게 돼 있고 다만 이거에 수많은 어떤 학습 경험 들어온 이런 자극들이 계속 자율신경계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과하게 올리거나 과하게 내리거나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알맞게 조절을 하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일시적으로 다운시키고 올려놔 봐야 금방 또 안 좋은 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우리는 뭘 했냐면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에 뭔가 이해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 것도 알고 그것이 또 일회성이 아니고 수많은 반복을 해야만 이 효과가 난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